이것은 중국의 항공사들이 비행 연식이라든가 안전관리 그런 게 더 중요시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토부는 항공사와 승객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유력 화재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이에 반인 물품 규정 강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홍보의견입니다. 하던 제주항공 비행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에 콘크리트 중독 관련 정보를 고시하고 항공사들에는 조종사들을 교육하라며 관련 정보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자료마다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양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2m 높이 콘크리트 중덕 위에 설치된 점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중덕의 존재가 어디에도 공지되지 않아 조종사들이 알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현직 항공사 기장 A씨는 YTN와의 통화에서 조종사들이 이런 구조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특정의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무안과 기내, 여수 등 전국 공항 7곳의 로컬라이저 시설물 9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 앞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항 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폐쇄된 무안공항을 제외하고
이른 응원 집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는데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향해 새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변호인을 접견하며 연휴 이후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휴일이 끝난 오늘부터는 일반 접견도 가능해졌습니다. 접견은 하루 한 차례 소수 인원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민